안녕하세요. 건강대박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활기차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 길잡이 건강대박입니다. 50대 인생의 황금기라고도 하지만 건강면에서는 슬슬 적신호가 켜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혹시 50대 건강검진 아직 괜찮겠지 하고 미루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비밀리에 알려드리는 정보는 바로 50대에 놓치면 10년 후 건강을 후회하게 만드는 건강검진 리스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거나 중요성을 간과하는 부분들을 콕 짚어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서 건강지킴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건강대박 채널에는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이 정말 많이 시청해 주시는데요. 댓글을 보면 저도 50대에 미리 검진받을 걸 후회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겠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지만 미리미리 대비하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럼 왜 50대 건강검진이 중요한 걸까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몸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20대, 30대는 새 차처럼 쌩쌩하지만 50대가 되면 슬슬 부품들이 낡기 시작하죠. 엔진오일도 갈아줘야 하고 타이어도 점검해야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장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들이 스멀스멀 나타나기 시작하고 암 발생률도 높아집니다. 특히 50대는 여성의 경우 폐경기를 겪으면서 호르몬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남성의 경우 흡연, 음주 등으로 인한 질병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때라는 거죠. 실제로 50대 건강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완치된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저희 옆집 박할머니도 52세에 대장암 검진을 받으셨는데 초기 단계에서 발견해서 수술 후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때 검진을 미루셨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기도 싫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반대로 50대 건강검진을 소홀히 해서 뒤늦게 암을 발견하고 후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건강검진만 제때 받았더라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50대에 꼭 해야 할 건강검진 항목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막연하게 건강검진 해야지 하는 것보다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검사는 줄이고 꼭 필요한 검사는 놓치지 않을 수 있겠죠? 첫 번째로 꼭 해야 할 검사는 바로 암 검진입니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이고 특히 50대 이후 발생률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에서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폐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등 추가적으로 검진이 필요한 암들도 있습니다. 위암은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50대부터는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 있거나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내시경 검사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대장암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50세부터는 5년에 한 번씩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는 용종이나 암을 발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발견된 용종은 즉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 가족력이 있거나 과체중, 흡연, 음주 등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 전에는 장을 깨끗하게 비워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간암은 간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40세 이상 간암 발생 고위험군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간암 발생 고위험군은 B형 간염,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간경변증 환자, 알코올성 간 질환자 등입니다. 간암은 초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방암은 유방 X선 촬영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40세 이상 여성은 2년에 한 번씩 유방 X선 촬영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방암 가족력이 있거나 고지방 식습관, 비만 등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방 X선 촬영 검사는
방사선 노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20세 이상 여성은 2년에 한 번씩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HPV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폐암은 저선양 흉부 CT 검사를 통해, 전립선암은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를 통해, 갑상선암은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암 검사를 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나이, 성별, 가족력, 생활습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대 건강검진. 단순히 검사만 받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면 약물 치료와 함께 식습관 개선, 운동 등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해야 합니다. 암이 발견되었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건강검진만으로는 완벽하게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건강검진은 조기 발견을 위한 것이고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50대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관리에 신경 쓰면 앞으로 30년, 40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50대 남성, 여성이 특히 주의해야 할 질병과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다양한 암 검진의 중요성과 함께 자신의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필요한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죠.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은 두 번째 파트, 50대 남녀가 특히 주의해야 할 질병과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별에 따라, 생활 습관에 따라, 유전적인 요인에 따라 우리 몸은 다양한 질병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는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정 질병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50대 남성이 특히 주의해야 할 질병부터 살펴볼까요? 50대 남성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질병 중 하나는 바로 전립선 질환입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으로 정액의 일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커지는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는 전립선염, 심각하게는 전립선암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밤에 잠을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깨는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소변을 전혀 보지 못하는 요폐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전립선염은 배뇨통, 빈뇨, 잔뇨감, 폐음부 통증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만성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진행될수록 배뇨곤란, 혈뇨, 골반 통증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50대 남성이라면 전립선 건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둘째, 과음, 흡연 등 전립선의 해로운 생활 습관을 개선합니다. 셋째, 토마토, 브로콜리, 콩 등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합니다. 넷째, 1년에 한 번씩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를 받아 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합니다. 전립선 질환 외에도 50대 남성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심혈관 질환은 심장과 혈관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등이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고 콜레스테롤과 지방 섭취를 줄입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중을 관리하고 혈압과 혈당을 조절합니다. 셋째, 금연하고 과음을 피합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합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을 관리합니다. 다음으로 50대 여성이 특히 주의해야 할 질병을 살펴볼까요? 50대 여성에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폐경기입니다. 폐경기는 난소 기능이 저하되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는 시기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폐경기 증상으로는 안면홍조, 발한, 불면증, 우울증, 불안, 질건조증, 골다공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폐경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중을 관리하고 골밀도를 유지합니다. 둘째,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셋째, 콩, 두부, 유제품 등 에스트로겐 유사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합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합니다. 다섯째, 필요한 경우 호르몬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폐경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폐경기 외에도 50대 여성은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낮아져 쉽게 골절되는 질환으로 특히 폐경기 여성에게 흔하게 발생합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50대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병으로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방치할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식습관은 만성질환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짜고 맵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채소, 과일, 곡물 등 건강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혈당 조절, 혈압 관리, 체중 감량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건강대박 채널 구독자 중 한 분인 김할아버지는 50대 초반에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약물 치료만 받으셨지만 점점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합병증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채널 영상을 보시고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고 채소 위주의 식단을 실천하신 결과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약물 복용량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할아버지는 건강대박 채널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생활 습관은 질병 예방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50대부터라도 건강관리에 신경 쓰면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파트에서는 50대 남녀가 특히 주의해야 할 질병과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전립선 질환, 심혈관 질환, 폐경기 증상, 골다공증 등 다양한 질병의 위험 요인과 예방 수칙을 숙지하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50대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운동법과 식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50대는 신체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기 시작하는 시기이지만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통해 충분히 활기찬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뭘 하겠어?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50대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해야 건강하게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근력 강화, 심폐기능 향상, 골다공증 예방,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특히 50대에게는 근력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리면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0대에게 적합한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리한 운동보다는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스쿼트, 런지, 플랭크 등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늘리고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은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 부상을 예방하고 운동 효과를 높여줍니다. 또한 운동 후에는 정리 운동을 통해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시간은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무리하게 운동하면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짧은 시간 동안 가볍게 시작해서 점차 운동 시간과 강도를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 중 한 분인 최할머니는 50대 후반에 퇴직하신 후 집에서만 생활하시면서 우울증과 체중 증가를 겪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채널 영상을 보시고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공원을 10분 정도 걷는 것조차 힘드셨지만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신 결과 체중이 줄고 우울증 증상도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1시간씩 공원을 걸으시면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처럼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감을 높이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0대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식단에 대해 알아볼까요? 건강한 식단은 질병 예방, 체중 관리, 에너지 증진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50대는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하기 쉽고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대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 지방산 등입니다. 단백질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단백질은 살코기, 생선, 콩, 두부, 유제품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슘은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 유제품과 멸치, 해조류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합성되지만 부족한 경우에는 영양제를 통해 보충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연어, 참치, 고등어 등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 씨앗류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50대가 피해야 할 음식은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고지방 음식, 고당류 음식 등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영양가가 낮고 칼로리가 높으며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습관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하고 과식을 피하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희 건강대박 채널 구독자 중 한 분인 박할아버지는 50대 중반에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약물 치료와 함께 식습관 개선을 권유했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채널 영상을 보시고 건강한 식단 레시피를 따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채소 위주의 식단을 실천하고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을 끊으신 결과 혈압과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약물 복용량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건강한 식단은 질병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0대부터라도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걷기 운동으로 우울증을 극복하신 최할머니와 건강한 식단으로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게 된 박할아버지의 이야기 말입니다. 네 번째 파트, 50대의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50대는 뇌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언어 능력 저하 등 다양한 인지 기능 저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 건강은 꾸준한 관리와 노력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기관입니다. 꾸준한 훈련과 자극을 통해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0대의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건강한 식단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견과류 등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꾸준한 두뇌 활동입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독서, 글쓰기, 퍼즐 풀기, 외국어 학습 등 다양한 두뇌 활동을 통해 뇌를 꾸준히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사회 활동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뇌 기능 저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나 가족과 자주 연락하고 동호회 활동이나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 중 한 분인 이 할아버지는 50대 초반에 은퇴하신 후 집에서 TV만 보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던 중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걱정된 마음에 병원을 찾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채널 영상을 보시고 뇌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십자말풀이를 하고 동네 노인정에 나가 바둑을 두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꾸준히 두뇌 활동을 하신 결과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꾸준한 두뇌 활동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0대부터라도 뇌 건강에 신경 쓰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는 스트레스에 취약한 시기입니다. 직장, 가족, 경제적인 문제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뇌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 명상, 취미 활동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은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수면 부족은 뇌 기능을 저하시키고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7, 8시간 충분히 자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차를 마시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 건강대박 채널에서는 뇌 건강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뇌 운동 게임, 명상음악, 건강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뇌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운동은 뇌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물질 분비를 촉진합니다. 따라서 걷기, 조깅,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사회활동은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뇌를 자극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파트에서는 50대의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건강한 식단, 꾸준한 두뇌 활동, 적극적인 사회활동 등을 통해 뇌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50대의 건강한 성생활과 부부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쉽지 않은 이야기겠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오늘은 5번째 파트,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 50대의 건강한 성생활과 부부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50대가 되면 성생활은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부부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50대 역시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과 부부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과는 다른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50대는 신체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남성의 경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감소하면서
성욕 감퇴, 발기부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기를 겪으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면서 질건조증, 성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인 변화는 성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적절한 치료와 노력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보충요법이나 발기부전 치료제를 통해 성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호르몬 요법이나 질윤활제 등을 통해 성교통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솔직한 대화입니다.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생활에 대한 솔직한 대화는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친밀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50대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녀 양육, 경제적인 문제, 은퇴 후 생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부부관계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고 함께 여행을 가거나 데이트를 하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부부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작은 선물이나 편지를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 중 한 분인 강할아버지와 이할머니는 결혼 30년 차 부부입니다. 50대가 되면서 서로에게 소홀해지고 대화도 줄어들면서 부부관계가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채널 영상을 보시고 부부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셨습니다.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고 함께 여행을 가고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서 부부관계가 다시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50대 역시 노력하면 행복한 부부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부부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생활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50대 역시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성생활은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성생활을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건강대박 채널에서는 성생활과 부부관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 상담 사례, 건강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과 부부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인 부부관계는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부부관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50대 역시 부부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파트에서는 50대의 건강한 성생활과 부부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쉽지 않은 주제였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난 5파트에 걸쳐 50대에 꼭 해야 할 건강검진과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용을 잊으신 건 아니시겠죠? 잠깐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처음에는 50대에 놓치면 후회해야 할 건강검진 리스트, 즉 암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국가암 검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파트에서는 50대 남녀가 특히 주의해야 할 질병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립선 질환, 심혈관 질환, 폐경기 증상, 골다공증 등 성별에 따라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질병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50대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운동법과 식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걷기 운동으로 우울증을 극복하신 최할머니와 건강한 식단으로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게 된 박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기억나시죠? 네 번째 파트에서는 50대의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건강한 식단, 꾸준한 두뇌 활동, 적극적인 사회 활동이 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뇌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좋아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5번째 파트에서는 50대의 건강한 성생활과 부부관계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50대의 건강검진, 왜 미루면 안 되는지에 대한 핵심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50대는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신체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고 만성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50대는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지만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50대는 가족력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 특정 질병이 있다면 자신도 그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가족력을 확인하고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건강검진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투자입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를 시작하면 앞으로 30년, 40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단순히 질병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설계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건강검진 계획을 세우세요. 올해 어떤 검사를 받을지, 어떤 병원에서 받을지 미리 계획하고 예약하세요. 둘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세요.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세요. 셋째, 가족과 함께 건강관리를 하세요. 함께 운동하고 함께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서로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세요. 긍정적인 마음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웃음을 잃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저희 건강대박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건강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50대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지금부터 건강 관리에 신경 쓰면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대박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건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